한국과 폴란드의 차기 전차와 보병 전투차를 공동 개발하는 양해 각서를 공식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던 폴란드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sz 부아슈착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2년 6월 13일 마리우sz 부아슈착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하여 현대 로템과 폴란드 국영 방산회사인 PGZ가 폴란드 육군용 전차와 보병 전투차 개발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30일 배포된 국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폴란드는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과 방산 협력 및 최근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 장관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국과 폴란드 군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을 했으며 향후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 국방부에서 약 20여 명의 관련자가 방문을 했으며 한화 디펜스, 한국 항공우주산업, 현대 로템 등을 둘러보았고 대한민국의 방산물자인 전차, 장갑차, 보병 전투차량, 자주포, 경공격기, 방공미사일인 천궁2,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의 구매 의향을 밝혔다고 언론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K4 고속유탄기관총의 경우 최근 방위사업청의 예비 수출 승인이 되어 제조사인 한화 디펜스가 폴란드 측과 논의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우sz 부아슈착 폴란드 국방장관은 공식 SNS 계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은 현대 로템이 제작을 하고 있는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군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발을 하는 K2PL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물량은 약 500대에서 600대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K2 흑표 전차의 가격이 대당 약 83억 원 정도이므로 4조 1,500억 원에서 4조 9,8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폴란드와 체결한 양해 각서에 보병 전투차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밝혔으나 한국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궤도형 보병 전투차인 K21 또는 호주에 수출이 되는 AS21 레드백이 될지 아니면 현대 로템의 차륜형 장갑차인 K808이 될지는 불분명하나 수량은 전차와 같이 500대에서 600대 정도로 역시 추정이 됩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의 T-72 계열 전차 69대와 독일의 레오파드2 계열 전차 249대, 경전차인 PT-91 계열을 2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T-72 전차는 상당량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되어 사실상 폴란드 전력포에서 제외가 되었고 주력 전차는 레오파드2 계열 249대 정도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지상군의 화력 체계를 나토 표준에 맞추기 위해 250대의 미국산 M1A2 에브라함스 SEPT 버전 3를 250대를 47억 5천만 달러에 발주를 한 상태이고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획득을 할 예정입니다. 보병 전투차의 경우 핀란드와 공동 개발한 차륜형 KTO 로스막 359대와 구소련이 개발을 했던 궤도형 BWP-1을 약 한 800여 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한국에서 도입을 하는 보병 전투차는 BWP-1을 대체하기 위한 물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하고는 있으나 우선 그 폴란드가 이미 그 독일의 레오파드 2 계열 전차 249대를 보유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K2 흑표 전차를 도입할 시 발생을 하는 폴란드 육군의 전투 교리를 수정을 한 것과 군수 보급 체계 및 상호 운영성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점과 두 번째, 그 한국과 방산 협력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폴란드는 최초에 그 도입을 원했던 그 전차는 그 레오파드 2 A7인데 이 전차를 독일이 폴란드에 판매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차선책으로 한국과 접촉을 한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식 사인을 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MOU이므로 독일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폴란드가 언제든지 이 양해각서를 파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언급하거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이 된 유럽의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국 간의 계약이 체결이 되면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좋은 일이겠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가 작성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방사물자의 협상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폴란드는 국산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을 퇴짜를 놓고 이탈리아제 M346 훈련기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K9 그 자주포는 차체만 구매해서 그 영국제 그 포탑과 결합을 해서 AHS 크랩을 제작을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국산 무기의 그 완제품을 폴란드가 선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과 국뽕 유튜브에서는 10조 원을 거론을 하며 이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런 그런 태도가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그 상술과 상인들의 상술이 아주 능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그 폴란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최우선 선택사항이 아니고 독일을 대체하는 차선책이므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